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만 이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시간이 8시는 넘었으니까 약속한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 뭘 할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영어 끝말잇기가 아니죠. 영어 단어 맞추기 이 게임을 가지고 이걸 좀 더 활용을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디스코드 봇을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디스코드 봇을 만든다는 게 사실 이게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이제 최종 결과물을 만들까를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는 이런 응용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만들었죠. 지금도 뭐 물론 만들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점점 추세가 응용 프로그램은 결국엔 이제 혼자 쓰는 개념의 프로그램이라면 이거를 좀 더 서비스적인 관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웹사이트를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 요즘은 웹사이트보다는 앱을 많이 만들고 앱에 어떤 유기적인 기능을 넣기에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자꾸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채팅 플랫폼 같은 뭐 디스코드도 그렇고 뭐 슬랙도 있고 뭐 카카오도 있죠. 카카오도 뭐 알림을 다들 받아보셨겠죠. 한국에 사시는 입장에서는 예, 반갑지 않은 그런 알림을 많이 받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로 결정을 했는데 이 디스코드라는 게 일단 구글에서 디스코드를 검색을 해서 접속을 해보면 뭐 맨 위에 discord.com이죠. 예, 들어가시면은 일단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뭐 회원 가입은 무료로 하시면 되고 디스코드는 웹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앱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설치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보통 디스코드 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봇은 뭐 로봇을 얘기할 때 그 봇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쓰던 용어라 뭐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고 이 디스코드는 사실 카카오톡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 카카오톡은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카카오톡은 그냥 메신저의 기능만 있다고 하면은 이 디스코드는 커뮤니티의 어떤 특성도 있고 음성 채팅도 지원을 하고 뭐 비디오 채팅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지금 현재 어, 요즘 AI 기술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AI 분야에서 그림을 그리는 AI나 이제 이런 쪽은 거의 다 디스코드로 서비스를 합니다. 이 디스코드 회사 측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체나 개인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이트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추세보다는 디스코드에 자기네가 서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고 거기서 소통을 하고 뭐 공지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기능적인 면도 선을 보이고 그래서 디스코드에 어떤 좀 많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일단 디스코드를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계기로 한 번쯤 접해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이게 디스코드가 처음에 게임으로 시작한 회사라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알고는 계실 테고 이 인터페이스가 사실은 조금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디스코드를 가입을 하시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이 서버 추가하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통 하나의 방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방의 개념보다는 좀 더 큰 규모긴 한데
뭐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대학 동창이 모여 있는 서버, 아니면 뭐 게임 친구들이 모여 있는 서버, 아니면 뭐 내가 아는 어떤 회사에서 운영되는 서버,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목적의 단위를 서버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해서 서버 생성을 눌러보면 이제 어떤 서버를 만들 거냐고 물어보는데, 일단 뭐 직접 만들기 해서 뭐 나와 친구들을 위한 서버 간단하게 일단 만들면서 서버명은 아무거나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시고 나중에 변경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들기를 하면 어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가 하나 만들어졌죠, 왼쪽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서버에 누르고 있으면 이 서버에 참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다가 저희가 전 시간에 만들었던 이 영어 단어 맞추기 게임 봇을 이쪽에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뭘 할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 자, 일단은 이 프로그램 그 디스코드 봇을 만들려면 디스코드의 API를 써서 원래 만드는 게 원칙인데, 자, 일단 간단하게 그건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에서 구글에서 디스코드 개발자라고만 검색을 하면 맨 위에 discord.com인데, 이 뒤에 보시면은 디스코드 디벨로퍼 포탈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일단 클릭을 하시면,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뭔가 이 약간 멀미가 날 것 같은 영어가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가 나오죠. 일단 여기서 맨 위에 디벨로퍼 포털 클릭을 하시면 어플리케이션스라는 이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봇을 여기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이 여기서 만드는 봇은 내가 앞으로 이 봇을 쓸 거다라는 디스코드 쪽에다 알리는 개념에서 이 오른쪽에 뉴 어플리케이션을 눌러서 봇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잉글리시 봇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예, 약관 동의하신 다음에 자 크레이트를 누르면 일단 봇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백투 어플리케이션 이쪽으로 나오신 다음에 여기 아까 메인 페이지였죠. 자, 문서를 이 도큐멘테이션을 보시면 API를 써서 봇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나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사실 이거를 다 읽어보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거는 이제 지금 이 강좌를 보시고 내가 좀 더 봇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좀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알던 모르던 공식 문서를 한번 쑥 훑어보시는 것을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봇을 만들었으면 다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서 방금 만든 봇이죠. 자, 클릭을 해보면 이 봇 이름 뭐 설정을 여기서 다 바꿀 수도 있고,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어우스2에 보시면 이 클릭을 해보시면 제너럴과 URL 제너레이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URL 제너레이터를 클릭해서 저희가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속성을 줘야 되는데, 자, 지금 만드는 애는 봇입니다. 그래서 봇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봇의 권한, 봇 퍼미션스라고 있습니다. 이 봇은 어떤 권한을 갖게 할 거냐, 이거는 뭐 일단 뭐 되게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만 저희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예, 이 관리자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봇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두 개 하시고 밑에 내려 보시면 이 제네레이티드 URL이라고 해서 어떤 URL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카피를 하신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새 창을 띄우시고 붙여넣기를 해서 접속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잉글리시 봇이 이제 어떤 형식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서버에 봇 추가하기, 서버에서 명령어를 만들어 보세요, 체크가 되어 있고, 자, 이 봇을 어느 서버에 추가할지가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서버가 여러 개 있다면 어떤 서버에 이 봇을 참여시킬지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건데, 저희는 방금 이 서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남박사님의 서버를 선택하시고 계속하기, 그 다음에 이 봇은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다, 승인을 하시면, 자, 사람이죠. 그러면 자, 승인됨이 되고 다시 디스코드로 와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잉글리시 봇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디스코드 봇을 일단 생성은 했고, 이 봇과 저희가 만든 파이썬이 연결되는 작업을 이제 해야겠죠. 실체를 만드는 거죠. 자, 일단은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자, VS 코드에서 일단 저희가 그 API를 직접 써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쓸 건데,
이 디스코드 봇을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새 터미널을 한 다음에 자, 제가 지금 제 컴퓨터에는 이 디스코드 지금 강좌에서 사용될 라이브러리 말고 다른 라이브러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강좌에 쓸 라이브러리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상 환경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일단은 pip install virtual enve 자, 이렇게 아니죠. 예, pip install virtual env를 설치를 하시면 이 가상 환경을 세팅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이 virtual env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virtual env에 venv 이 뒤에 venv는 자기가 마음대로 설정을 해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뭐 env 아니면 venv 폴더로 많이 만듭니다.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자, 이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venv 폴더가 만들어지고 무언가 파일들이 막 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 프롬프트 상태에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얘가 뭘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네, 이쪽 텍스트는 제가 키울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일단 뭐 이 명령을 어떻게 입력하시는지는 이거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 자, 버추얼 env는 어쨌든 간에 이 파이썬은 버전에 따라서도 특성이 다르고 어떤 라이브러리는 특정 버전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버전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버추얼 env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독립적으로 좀 떼어내서 지금 이 폴더 안에다가 파이썬이 구동 가능한 파일들을 다 복사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된 파일들은 이 프로젝트에서만 사용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도 이 폴더 안에 설치가 되고, 그러니까 실제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 파이썬하고 환경 분리를 좀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거를 그럼 이쪽에서 할까요? 이쪽에서. 자, 얘를 폴더를 이렇게도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자, 여기서 venv 폴더 venv 폴더에 스크립츠 액티베이트를 입력을 하시면 자, 요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복사해서 메모장에 좀 크게 다시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venv 폴더가 지금 생성이 됐으니까 그 안에 스크립트 폴더에 액티베이트라는 거를 실행을 하면 그러면 얘가 자, CD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잘 안 보이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앞에 venv가 이렇게 프롬프트 앞에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면 자, 이것도 좀 더 크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입력하는 이 앞에 이렇게 이 가상 환경 폴더명이 나온 상태에서 입력하는 모든 명령은 다 여기에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pip 인스톨을 하면 여기서 pip 인스톨 되는 라이브러리는 이 가상 환경에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컴퓨터의 메인 파이썬은 건드리지 않고 그 환경과 지금 이 저희가 사용할 이 환경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자, pip 인스톨을 해서 디스코드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고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제가 터미널 폰트를 여기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일단 설치하는 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강좌 녹화본을 올렸을 때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 자, 설치가 되면 일단은 얘는 할 게 없고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디코 언더바 잉글리시 게임 점 파일,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임포트 디스코드 방금 설치했죠. 자, 이렇게 디스코드 설치하고, 자, 지금 여기서 일단 이 보기 명령 팔레트, 이 보기 메뉴의 명령 팔레트에 들어가서 인터프리터 선택을 들어가면 저희가 방금 설치한 venv 스크립트의 python.exe 이 환경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선택이 돼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vs 코드를 다시 껐다 키시던가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컴퓨터에는 파이썬 3.11.3 버전과 파이썬 10.0.9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이 프로젝트 하위 폴더에 venv라는 가상 환경에 파이썬이 그래서 세 가지의 인터프리터가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가상 환경을 통해서 지금 동작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 맨 위에 venv 스크립트 파이썬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포트 디스코드를 한 다음에 저희가 사용될 라이브러리를 잠깐 좀 확인을 해보면, 자, 구글에서 파이썬 디스코드, 잘못 썼죠? 파이썬 디스코드, 자, 파이썬 디스코드를 검색을 하면 여기 웰컴 투 디스코드에서 이 readthedocs.io라는 이 사이트에 있는 웰컴 투 디스코드, 요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의 공식 문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영어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오른쪽에 요 GitHub 아이콘을 클릭을 해 보시면 요 GitHub 사이트로 들어가고, GitHub에서 이제 어떻게 이 코드를 설치하고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기본적인 코드를 어떻게 쓰는지 나오는데, 요 보샘플, 봇 이그샘플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이렇게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봇은 동작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봇이 동작할 때 토큰이 필요한데, 이 토큰은 아까 다시 이 디스코드 이 디벨로퍼 이 포탈에서 이 잉글리시 봇이었죠. 잉글리시 봇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봇 설정, 이 본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토큰이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리셋 토큰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봇 권한 이 세 가지를 체크해서 세이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뭐 멤버의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리셋 토큰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yes, do it 클릭을 하시면 이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토큰 값을 보여줍니다. 이 토큰은 다시 페이지가 리로드 되면 보여지지 않고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먼저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큰이라는 변수에 방금 복사한 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 봇 런에서 얘를, 자, 토큰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사실 이 discord.intent 이 사용 방법은 어쨌든 간에 뭐 파이썬 문법도 아니고 디스코드의 어떤 API 문법도 아닙니다. 그냥 이 라이브러리의 그냥 설명서를 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라이브러리 명점 뭐 인텐츠 점 디폴트 이런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은 파이썬 문법이지만, 왜 디스코드 안에 인텐츠가 있는지는 이 디스코드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폴트라는 함수도 이 인텐츠 안에 있는 이유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지, 이거는 파이썬 문법과도 사실 상관이 없고 이 디스코드의 API를 직접 쓰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되게 어려워하시고, 물론 어렵겠죠. 처음에 보시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려운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많이 짜보고 빨리 익숙해지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라이브러리는 만든 사람의 어떤 매뉴얼을 보고 내가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내가 파이썬을 엄청 공부를 잘했다고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기가 편해지진 않습니다. 물론 문법적인 내용들은 다 파이썬을 따르곤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이 인텐츠라는 개념은 어쨌든 간에 권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보신 메시지 컨텐츠에 어떤 권한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기본적인 인텐츠를 가져온 다음에 거기다가
메시지 권한을 true로 주고 그 다음에 커맨드 보시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 이 프레픽스라는 게 있는데 이 프레픽스는 이 보한테 명령을 줄 때 쓰는 어떤 그런 문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느낌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그 다음에 인텐츠는 인텐츠 값을 넘겨주면 이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책을 다 보셨으면은 대충 객체를 생성했구나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assign이죠. assign 저는 골뱅이라고 하는데 이 골뱅이 보점 커맨드는 데코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함수를 이 커맨드가 데코레이션 하고 있다. 어떻게 확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알아서 잘 했겠죠. 그러면 이 핑이라는 명령, 이 커맨드로 이 프레픽스가 붙은 핑이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이 내용이 수행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요거를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 함수명 앞에 asynch가 붙고 여기는 await가 붙죠. 자, 이거는 이제 코루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코루틴은 일정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포문을 만약에 뭐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고 얘가 포문을 i in range 10 그래서 얘가 뭐 타임 슬립이라는 게 만약에 1초씩 있다. 이거는 뭐 지금 구현할 코드는 아니니까 대충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함수 2를 해놓고 얘가 range 얘도 10초 그리고 얘도 타임 슬립을 해서 1초 동안 멈춰라 하고 만약에 밑에서 테스트 함수를 호출하고 테스트 함수 2를 호출하면 자 그러면 테스트 함수가 호출이 되면 10초가 걸려야 끝나겠죠. 만약에 여기에 end 테스트라고 작성을 하면 여기는 print end 테스트 2라고 작성을 하면 테스트 함수가 10번 반복을 하면서 1초씩 쉬니까 10초가 지난 다음에 end 테스트가 끝나고 그 다음 함수가 호출이 되면 얘는 어쨌든 간에 11초째에 진입을 해서 총 20초가 걸린 다음에 이게 수행이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함수 작성인데 이게 만약에 asynch로 코르틴 함수로 작성이 되고 얘도 await 물론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이 await 슬립은 따로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제이기 때문에 대충 제가 이렇게만 작성을 하면 그냥 개념적인 설명만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라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함수는 await로 인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 제어권을 따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동시에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 얘가 이 프로세스가 얘를 완전 점유하지 않고 이 async 함수 그리고 이 async에서 await가 구현되어 있는 내용들은 제어권이 넘어갔다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 봇을 만드는 보통 자 코르틴은 그 정도로 대충 설명을 하고 이 봇을 만드는 물론 디스코드 봇뿐만 아니라 뭐 텔레그램 봇을 만들던 어떤 다른 봇들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코르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명령을 사용자가 A라는 사용자가 날릴 수도 있고 B라는 사용자가 날릴 수도 있고 동시에 이 명령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동시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코르틴으로 작성을 해야 얘가 이 명령이 다 끝나기 전에 어떤 명령이 다시 들어왔을 때 얘가 다시 동작을 할 수 있게 어떤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르틴은 더 많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 만들 때 대부분의 이런 커맨드 기본적인 이 봇이 구현되어 있는 함수들은 다 이렇게 asynch나 await를 써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await를 쓰고 함수를 선언할 때는 asynch로 써서 코르틴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요거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면 자, 실행이 되고 뭔가 저희가 작성하진 않았지만 로그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디스코드로 가보면 아까는 오프라인이었던 이 잉글리시 봇이 이제 불이 들어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 저희는 프레픽스를 느낌표로 줬죠. 그래서 커맨드에 핑이라는 명령을 날려보면 얘가 퐁을 반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wait ctx send 퐁을 하고 있죠. 핑이 날라오면 퐁을 해라. 이 ctx는 말 그대로 이 컨텍스트라는 개념으로 있는데 그것도 이 만든 사람이 다 작성해 놨습니다. 물론 이 컨텍스트라는 개념 자체는 디스코드가 갖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런 식으로 구현해서 이 메시지를 보낼 때 이 ctx를 통해서 send 함수를 호출하면 된다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목적은
아주 기본적인 지금 핑을 날렸을 때 퐁을 해주는 봇을 일단 만들긴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저희가 이 지난 시간에 작성한 얘를 이쪽으로 다 옮겨와야겠죠. 이 영어 게임을. 자, 그러면 일단 필요한 라이브러리, 자, 랜덤하고 오픈 AI를 일단 가져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저희가 이 오픈 AI를 가상 환경에는 설치하지 않았죠. 자, 이 터미널 창에서 실행 중인 거를 종료할 때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강제 종료가 됩니다. 자, PIP 인스톨에서 얘도 오픈 AI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사용했던 키하고 요 함수, 자, 요까지는 다시 가져와서 대충 뭐 여기다 붙여넣기 할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메인 함수죠. 이게 게임의 핵심이니까, 자, 요거를 그대로 일단 가져와서 일단 아무데나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다 붙이는지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러면 일단 저희는 이 메인 함수를 이따가 줄까요? 너무 복잡하네요, 코드가. 자, 다 지우고. 자, 명령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점 커맨드를 하는데, 자, 명령어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죠. 자, 함수명으로 선언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면 요 핑이 명령어가 되는데, 여기에 아예 네임을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워드 게임이라고 할까요? 워드 게임.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나는 이 워드 게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좀 짧은 명령어도 이 함수를 동작하게 하고 싶을 때 이 엘리아시즈,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WG, 그러면 느낌표 WG를 해도 되고 느낌표 워드 게임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함수명을 그냥 워드 게임이라고 작성을 하고, 얘는 CTX를 받아야겠죠. 명령어를 받아야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용자가 워드 게임을 명령을 호출했을 때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 원래 게임에서의 로직을 보면서 하나씩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 프롬프트를 열어서, 그 전에 일단 사용자가 워드 게임 명령을 날리면 저희는 몇 가지 요소를 받아야겠죠. 뭐냐면 어떤 단어의 퀴즈를 내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wait ctx send에, 자, 어떤 언어의 단어 퀴즈를 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떻게 입력할지 모르니까 안내를 이렇게 영어라고 해주면 얘가 메시지가 나가겠죠. 자, 그런데 그럼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받아야겠죠. 어떤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거는 이 셀프 보시죠. 셀프 클래스가 없으니까 보점 wait fo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ait for를 어떤 걸 wait for 할 거냐, 나는 메시지를 wait for 하겠다. 그러면 얘도 await로 보낸 다음에 얘가 어떤 응답을 이렇게 해주면 이 리스판스로 응답을 받아서 이 리스판스에 있는 컨텐트를 보면 됩니다. 컨텐트를, 자, 출력을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이 됐고, 자, 워드 게임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언어의 단어 퀴즈를 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대기를 타는 개념이죠. 개념 자체가. 여기서 영어라고 입력을 하면, 자, 여기 터미널 창에 보시면 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영어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이 프린트 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웨이트는 사용자가 어떤 단어든 뭐든 입력할 때까지 대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무한정 대기시킬 수 없어서 여기에 타임 아웃 값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10초만 대기를 하고 얘는 none을 반환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웨이포를 할 때 메시지를 대기하는데, 이 메시지는 사실 이 디스코드는 저만 쓰는 게 아니죠. 여기 뭐 홍길동이 들어올 수도 있고 김길동이 들어올 수도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여기다 이렇게 채팅창에 입력을 할 수 있는데, 그 입력된 거를 얘는 다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워드 게임을 명령한 사람만 메시지, 그 사람 메시지만 내가 확인을 하겠다 해서 이 위에다가 df check 뭐 us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자, m
자동 완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책 어스를 여기다가 자, 책이라는 매개 변수에 이렇게 함수를 넘겨주면 입력한 값이 ctx 이 명령을 입력한 그 사람과 지금 현재 입력한 메시지의 주인이 같으면 return true가 될 테고 아니면 false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return true가 됐을 때만 리스폰스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문제없이 처리가 된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는 어떤 언어의 단어 퀴즈, 그 다음에 어떤 수준의 퀴즈를 내겠습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수준, 그 다음에 몇 개의 퀴즈를 내겠습니까? 10개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하면 되는데 다 같은 변수에 받으니까 다 날라가겠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리스판스 일단 컨텐트 이게 아니죠. 점 스트립 한 내용이 그냥 받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랭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스트립 함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준은 저희가 타겟이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개수는 자 카운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력된 값을 다 받아서 이 각각 저희가 필요한 변수에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를 잠깐 보면 이 프롬프트를 열어서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까지 자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까지 하면 프롬프트는 지난 시간에 쓴 거 그대로고 여기서 저희가 입력한 랭, 타겟, 카운트에 있는 거를 이렇게 치환을 해주고 get word from GPT-3도 저번 시간에 구현된 그대로 함수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텐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문제를 내면 되죠. 자 문제를 내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냈었는데 요거를 조금 바꿔서 글자가 좀 안 보이는 게 좀 불편하시죠? 자, 이거 좀 더 확대를 해서 자, 워드 딕트를 지난 강좌에서는 셔플을 해서 리스트화 시켰는데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서는 K V in was 딕트로 아이템즈 이렇게 반환을 하면 여기에 키와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 키 값을 그대로 써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찬스가 있어야겠죠. 5번 찬스 동안 반복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는 다시 send 명령어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자동 완성을 뭐 기가 막히게 해주긴 했는데 그대로 쓸까요, 이거? 자, 시간 관계상 ctx send k가 키가 되죠. 그럼 이제 뜻의 영어 단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올 테고 웨이포에서 사용자의 답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그 사용자가 이 명령어를 준 사용자인지 확인을 아까 위에서 여기서 구현해 놓은 이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체크가 될 테고 10초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받은 값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v가 답이 될 테니까 요 eng 변수를 그대로 쓰려고 이렇게 그냥 eng 변수에다가 v를 다시 담았을 뿐입니다.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정답이면 이렇게 되고 틀렸으면은 자 이렇게 나와서 이게 다 ctx send로 넘겨서 화면에 출력을 하는데 일단 이게 지금 제대로 됐는지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워드 게임 영어 대학교 수준 3개.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아마 이 코드상으로는 챗GPT한테 가서 물어보고 왔겠죠. 자, 여기서 물어보고 왔는데 이게 사용자는 지금 이게 기다려야 되는 건지 오류가 난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자, 무슨 오류가 났죠? 타임아웃이 났죠? 자, 여기서
자, 이거는 이제 안내를 주는 겁니다. 안내를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여기서 챗 GPT가 단어 생성 중이라고 안내를 주면 사용자는 조금 더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테고, 그리고 이 디스코드는 사용자가 입력할 때 요 밑에 누구가 뭐 입력 중 뭐 이런 어떤 상태 메시지가 뜹니다. 그것도 여기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자, 걔는 위드문을 써서 자, ctx 타이핑이라는 함수를 써서 얘를 전체를 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얘는 계속 타이핑 중인 상태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타임아웃을 일단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워드 게임 말고 WG도 만들었죠. 자, 얘도 동작을 하죠. 영어. 자, 대학 유치원으로 바꿔요. 유치원. 그 다음에 퀴즈 3개. 자, 오류가 났죠. 타이핑 오브젝트 does not support the context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네요. 자, 이게 뭘 잘못했을까요? 저번 강좌에서는 제가 브레이크에 빠졌었죠. 자, 오늘은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실까요? CTX 타이핑이 맞는데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다시 실제 코딩 할 때는 사실 이렇게 빠르게 코딩을 못 합니다. 대부분 다 엄청나게 오류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한 실수에 내가 빠지는 어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가 알파벳을 틀렸다거나 뭐 점을 잘못 찍었다던가 그렇게 밤새기도 합니다. 대학교 수준의 3개. 그러면 챗GPT가 단어 생성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기다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틀려보면 이런 식으로 힌트도 이렇게 옆에 잘 나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조금 가독성이 좋지 않죠? 아주 가독성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뭐가 빠졌죠? 이게 여기서 찬스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답을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사용자가 이 게임을 그만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처리를 할 수 있게 자, 여기서 아웃 자, 브레이크라는 변수에 펄스를 주고 만약에 여기서 아웃 브레이크가 true면 자, 브레이크를 할 수 있게 얘가 필요 없죠. 그리고 아웃 브레이크는 사용자가 입력을 자, 여기서 했죠. 자, 여기서 하고 여기서 스트립 처리가 됐으니까 만약에 answer가 요거보다는 by or answer가 뭐 이것도 다 쓸까요? 자, 이런 식으로 or answer가 exit exit by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더 이상 문제를 풀지 않고 이 포문을 탈출을 하겠죠. 근데 이 바깥쪽 포문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탈출해도 다시 여기서 걸리겠죠. 그래서 아웃 브레이크라는 변수를 써서 얘를 true로 바꾸고 탈출을 하면 여기서 다시 수행이 될 텐데 여기서 아웃 브레이크는 true가 됐을 테니까 전체 포문을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로직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가독성에 대해서도 이건 뭐 지난 시간에 그대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힌트를 밑으로 내리는 게 더 좋을 거죠. 힌트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어떤 자세한 어떤 이 디스코드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거를 뭐라고 하죠? 그 숫자 키보드 1 왼쪽에 있는 이거를 어퍼스트로피라고 했나? 하여튼 요렇게 쓰면 요 문장은 진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조금 더 뭐 보기 좋은 꾸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다시 해보면 대학 뭐 유치원이 겠죠. 유치원 5개 단어 생성 중 하고 이렇게 보시면 생일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죠.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별건 아닌데 사실 이 디스코드에 요 메시지를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버튼을 출력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걸 다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사실 이 디스코드 봇을 처음 접해 보신 분들은 사실 이 제가 이 프로그램의 지금 프로젝트의 목적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이 프로그램은 요거 다시 터미널을 하나 열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결국에는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만 동작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나 혼자만 보는 프로그램이고 이 껌껌한 화면에서 이렇게 뭔가 입력을 하는 게 처음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애착이 가고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이걸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조금만 내가 어떤 다른 어떤 플랫폼에 연결을 이렇게 시킬 수 있다면 또 이런 디스코드 보스로 탄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 핵심적인 기능은 영어 단어를 어떻게 구해와서 어떻게 맞추고 그런 거를 처리를 하는 그런 개념이지. 그렇죠. 마크다운 문법이 100%다 들어간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얼추 일부 마크다운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마크다운이 또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HTML과 같은 비슷한 맥락의 어떤 표현, 문자 표현 방법입니다. HTML은 웹을 위해서 어떤 태그를 쓴다고 보면 마크다운은 문법을 위해서 표현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 어쨌든 이 디스코드 봇을 이렇게 아주 간단한 영어 단어 맞추기 게임으로 만들어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사용자에게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함수를 구현해서 어떻게 다시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뭐 잠깐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get word from GPT-3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주면 얘가 GPT 서버, 챗 GPT 서버를 통해서 어떤 답을 구해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함수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저것도 활용해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까요? bot 커맨드에서 뭐 name GPT 그 다음에 별명은 G로 하고 함수명은 그냥 GPT.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지금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G 아니면 GPT 해서 뭐 어떤 문장을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한글 역사 소개 알려줘. 그러면 요거를 챗 GPT한테 물어보고 답을 여기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챗 GPT 보시 또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런 뒤에 파라메타가 지금 얘는 이렇게 공백이 있죠. 한글 띄고 역사 띄고 소개 띄고 알려줘.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얘가 이 뒤에 어떤 프로그램 이 디코드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이 파라메타 값은 공백을 띄우면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걸 한 문장으로 인식을 하려면 이 GPT 함수 ctx 다음에 매개별수 별표를 찍어준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라는 변수에 받겠다. 이렇게 해주면 이 프롬프트 안에 이 공백을 포함한 모든 문자가 다 들어옵니다. 이 얘가 그거를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거를 저희가 이렇게 그냥 보내도 되겠네요. 챗 GPT 단어 생성 중은 아니고 챗 GPT 쿼리 중이라고 바꿔요. 쿼리 중. 그러면 얘가 가져오고 가져온 거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끝났죠. 세 줄로. 그러면 다시 얘를 실행을 해서 자 동작을 하죠. 그럼 이렇게 엔터 치면 쿼리 중 그러고 요즘 이 챗 GPT 쓰는 사람들이 많은지 어쩐지 굉장히 느려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해야 이 그런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이 뭘 알려달라고 그런지 정확하게 쓰진 않았으니 뭐. 자, 그리고 요렇게 출력이 될 때 뭐 이제 가져왔죠. 뭐 한글은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반 텍스트 이런 텍스트 채팅하고 얘가 지금 이 리턴해 준 값이 특별히 이 차별성이 없어서 저거를 만약에 요거죠. 자, 요거를 요렇게가 아니죠. 자, 요거를 F 스트링으로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 세 개를 쓰면 이걸 요 안에 내용을 코드화해서 출력을 하라는 얘긴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긴 하면 챗 GPT가 그쵸. 얘가 지금 뭐 지구상에서 제일 똑똑한 애니까 어떻게든 써먹으면 뭐 얻을 게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외국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생각과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강자랑은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 뭐 AI를 넘어선 뭐 AGI도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해보고 나오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런 것도 뭐가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일단 나오면 좀 더 아까보다 이 일반 내용하고 얘가 답변해 준 내용이 조금 차별화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는 이렇게 기능을 영어 단어 맞추기 게임, 그 다음에 GPT 기능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능 하나는 뭐 예상에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 프롬프트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이 프롬프트도 사실 조금 단순화시켜서 작성을 해봐도 됩니다. 사실 이거를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이썬 코드는 어쨌든 내가 문법을 알고 어떻게 구현할 줄 알면 일단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AI를 통해서 뭔가 챗GPT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서로 어떻게 얘가 준 답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얘가 어떻게 얘한테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낼지 그거를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프롬프트를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제가 시간이 한 12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를 좀 할까 말까 좀 생각 중인 게 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 말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의 기능을 좀 더 붙여서 어, 예시문을 구해오는 프롬프트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잠깐 요거는 뭐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런 것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일단 프롬프트 new.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전 프롬프트보다 훨씬 짧아졌죠. 자동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저는 이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료인데 이쪽에 이 확장 프로그램에 보시면 지금 코파일럿이죠. 자, 코파일럿만 검색을 하면 GitHub 코파일럿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코파일럿 테마 해서 뭐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제가 지금 설치한 GitHub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하는 유료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료. 그래서 AI죠. 이것도 챗GPT 그 뭐 엔진을 썼겠죠. 그래서 걔가 GitHub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이제 입력하거나 아니면 어떤 주석을 달면 그거를 가지고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좀 서포트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코파일럿 자체가 뭐 부기장 뭐 이런 뜻일 테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AI에 관한 모든 기능을 저 코파일럿이라는 단어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 확장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든 코파일럿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시간 단축을 많이 시켜줘서 뭐 코드를 막 알아서 짜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짜준 코드를 지가 분석을 해서 다음에 네가 뭘 입력할 거라는 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좋으니까 한 번쯤 써보시는 거 추천을 합니다. 자, 프롬프트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진짜 자기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결과를 이렇게 받아오는 거죠. 그죠? 프롬프트는 챗 GPT한테 말을 거는 형식이죠. 난 이런 식으로
어떤 명령어를 준다고 보는 거죠. 제가 요거를 그대로 챗 GPT한테 주면 챗 GPT가 제가 한 말에 어떤 다른 답을 주는 어떤 그런 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쓴 프롬프트는 이런 거였죠. 내용도 훨씬 많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요거를 하나를 다시 만들면 이름을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기존 코드를 전체 붙여넣기를 하고 요거 조금만 줄이고 제가 이거를 코드를 다 이거는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 제가 짜놨던 코드를 조금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그럴 수가 없어서 이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런 형식으로 가져온다 그거죠. 여기에는 한글 뜻이 있고 자, 좀 더 자세하게 자, 워드에는 단어를 쓰고 자, 센텐스에는 예제 문장까지 알려주고 그리고 이 예제 문장을 한글로 번역해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날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얘가 반환해 줄 형식은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을 해 달라고 저는 요청을 할 거고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2죠. 디코 잉글리시 게임 2점 파일 새로 만든 파일입니다. 아까 했던 거는 원본은 여기 있고 자 이 2에서 프롬프트 형식이 바뀌었으니까 저희도 요거를 바꿔서 받아야겠죠. 자 여기서 얘가 주는 형식을 요런 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거 복사해서 자 여기서 자, 요렇게 왔겠죠? 자,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이 was dict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을 테니까 KV를 돌면 이게 K가 되고 요게 V가 되겠죠? V는 이렇게 되고 요게 K가 될 겁니다. 이렇게 K, 요게 V. 자, 그럼 V는 바로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예, 바로 단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V에 있는 값을 뭐 여기서 분리할까요? 자, eng에 담았으니까 자, V의 영어 단어는 get word가 되고 저희는 여기에 sentence도 있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입력을 자동으로 해주죠. 제가 이렇게 짜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글 번역은 KOR 이렇게 받아서 자, 요거는 뭐 별건 없습니다. 게임을 좀 더 재밌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 틀렸습니다 하고 요 밑에서 이제 메시지에 여기에 자, 이렇게 EX 자, 요거 EX로 바꿀까요? 자, EX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두 번,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주고 아 여기 한글도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KOR인데 한글은 괄호를 치고 자 이렇게 해주고 얘를 여기서도 힌트, 자 여기서도 힌트. 그러면 잠깐만 확인을 중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였죠? 워드 게임이죠? 워드 게임 영어 아 이게 아니죠? 자 아, 영어 대학교 세계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 진행이 엄청 느려지죠. 얘가 뭘 가져왔는지 일단 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was dict. 자, 그리고 일단 실행은 됐으니까 대충 흘려보면 자, 동작을 안 하죠. 왜냐면 제가 다른 파일을 실행하고 있죠. 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워드 2를 실행해야 되는데 영어 대학교 수준 3개 근데 잘못했죠. 자, 왜냐면 이게 new죠, new. 프롬프트 new.txt인데
그리고 개수는 3개. GPT가 아주 느립니다. 자, 그러면 틀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틀렸습니다. 세 번째부터 이 예시문이 나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고 이제 단어 힌트를 이때부터 주는데, 자, 일단 여기서 문제는 답이 보이면 안 되죠. 자, 요게 답이 보이면 안 되는데, 요 답은 리플레이스로 별표로 치환을 해주면 되겠죠. 뭐 사실 그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뭐 그것도 할까요? 자, 그거 하면은 여기서 어딨죠? 자, 여기서 얘가 이제 예시에 그 정답이 들어 있으니까 이 예시를 마스크의 개수, 별표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이 영어 단어의 개수만큼 마스크를 만들어서, 만약에 단어가 애플이다, 뭐 A, B, C, D다 그러면은 별표는 4개만 나와야겠죠. 이렇게 4개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만큼 마스크를 만들고 결국에 이 EX의 예시문에서 단어를 마스크로 리플레이스 하면 여기에는 이제 마스킹된 결과만 남겠죠. 물론 이거 이제 한 줄에 다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좀 더 게임이 재밌어지겠죠. 어쨌든 이렇게 안내 예시가 나오니까 단어를 맞추고 공부하는데 분명히 없는 것보단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은 3분을 남았는데, 자, 이 코드는 일단 제가 요거 다 작성을 해서 조금 그 보완될 거 있으면 보완을 해서 깃허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깃허브에 올려놓고 이 동영상 파일도 이 저 출판사 쪽에 넘겨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되게 지금 두서 없이 정신 없이 진행을 해서 어쨌든 목적한 데까지는 왔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얼만큼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다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고 뭐 단순한 거죠. 예, 라면을 안 끓여본 사람은 라면 물 맞추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근데 디스코드는 꼭 한번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을 것 같아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디스코드를 진짜 많이 씁니다. 지금 웬만한 외국 회사들은 회사 소개 사이트보다 디스코드 채널을 먼저 개설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대부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회사들이나 그런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어떤 단체에서 운영되는 디스코드에는 어떤 서버도 안 빼놓고 다 봇이 1개 이상은 있습니다. 뭐 2개, 3개, 뭐 지금은 이런 영어 단어 게임을 만들었지만 뭐 회원 관리를 하는 봇도 있고 회원의 어떤 역할을 지정하는 봇들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주 간단한, 저희가 여태까지 지금 저번 강좌에서부터 가져온 영어 단어 맞추기 게임을 이쪽으로 넘겨오면서 어쨌든 접점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일단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뭐 답변을 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근데 다들 재미가 있으셨는지 어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요것도 잠깐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GPT가 점점 이게 시간대마다 어떨 때는 엄청 빠르고 어떨 때는 또 얘가 자나 싶을 정도로 느릴 때도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돈은 다 똑같이 낼 텐데. 물론 걔네 입장에서는 엄청난 서버비를 쓰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불어를 지금 이제 요것도 바꿔야겠네요. 입력한 단어를 입력하세요라고. 영어가 아니죠. 지금 제가 불어를 넣었는데, 자, 불어는 제가 한 글자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죠. 자, 이렇게 응용하면 굉장히 나름 저희가 드린 시간과 내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게 나옵니다. 디코 API는 돈을 안 냅니다. 예, 디코 API는 돈을 안 내고 어떤 제약은 있습니다. 어떤 URL을 뭐 예를 들어서 몇 초 안에 뭐 수십 번을 요청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리미티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 서비스는 그런 게 좀 타이트한데 이 디스코드는 좀 유연합니다. 뭐 1분에 뭐 몇 번, 뭐 1000번 이상 뭐 그러면은 뭐 그때서 안내 멘트가 나온다든가 생각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디스코드 서버 만드는 거는 뭐 그런 식으로 돈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이. 물론 이제 이렇게 봇을 만들면 지금 이제 이 영어 단어 맞추기 게임은 제가 지금 제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운영적인 면으로 좀 길게 보려면 서버가 필요하겠죠. 물론 집에 컴퓨터를 켜놓고 다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서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몇몇 가지가 있겠죠. 뭐 나스를 쓰시는 분들은 나스 같은 데다가 운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구글 클라우드나 뭐 AWS나 이런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데도 무료로 조금씩 시간을 또 줍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몰려도 되고 뭐 방법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원을 쓰는 게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우리 집에서 컴퓨터를 켜놓는다고 공짜는 아니죠. 전기는 뭐 그냥 누가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돈이 드는 일들입니다. 자본주의를 살고 있죠. 저희는 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 1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